현재 중국과 튀르키예에서는 나날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으로 인해 자국의 방위산업과 외교 위상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연일 아우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 중국의 유력 매체인 소우는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신냉전 질서에서 세계 각국이 자국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제 방산무기 도입에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을 비약적으로 도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매우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단도직입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갈등이 한국의 방산기업들에게 엄청난 성장을 안겨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힘겨루기가 한창인 상황에서 한국은 폴란드와 150억 유로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무역협정을 맺음으로써 2022년에 한국의 군수무역을 단숨에 세계 4위 수출국으로 끌어올렸다. 한국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캐나다는 물론이고 인도와 튀르키예를 비롯해 이집트 등을 상대로도 대규모 무기 수출에 성공했다. 특히 중국 매체는 오늘날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초강대국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방위산업은 다른 서방 국가들과 달리 단기간에 대량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춘 덕분에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방산무기를 수주받아도 이를 신속 정확하게 납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상전 장비의 경우 주력 전차 500대를 단숨에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세계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이 정도 규모를 갖춘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이고 미국이나 일부 서방 국가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국이라는 작은 체격의 나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통합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뒤이어 중국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거침없이 도약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은 대규모 생산 시스템과 더불어 중국 기업들은 따라갈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 수준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한국 군수품의 또 다른 큰 장점은 한국 군수품에 사용되는 서구 기술이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서구의 기술이 수많은 서구 바이어들을 끌어들일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서방과 중국 양쪽을 상대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 방산 제품을 우선시하고 있다. 서방으로부터 군사장비를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국가만 중국을 의식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방산 제품의 서방 기술은 많은 잠재 사용자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일 정도로 수출 범위가 넓다. 그리고 중국 매체의 이 같은 보도를 통해 적나라하게 확인했듯이 오늘날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 기록을 달성할 만큼 세계 각국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은 마침내 세계 방산시장에 뛰어들려는 다른 신규 국가들에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으로 여겨지는 상황마저 벌어지면서 전 세계 매체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튀르키예 기업들이 아시아 방산시장을 넘보려다가 철옹성과 같은 한국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홍콩 매체가 이를 특집 뉴스로 보도하면서 튀르키예 정부가 아연실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홍콩의 유력 매체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현재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비 경쟁에 발맞춰 비용 효율을 앞세운 튀르키예 방산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을 넘보고 있지만 정작 세계의 주요 군사 전문가들은 튀르키예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 기업들을 능가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지난해에 아랍 국가들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로 무기 주문을 확보한 튀르키예가 이제 중동을 넘어 아시아 각국에 방산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한국과 경쟁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튀르키예 방산업체들은 수입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관심이 있는 아시아 국가를 끌어들이길 희망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5세대 칸 전투기와 알타이 주력 전차를 비롯해 세계 최초로 드론을 탑재하도록 설계된 L400 경항 공모함과 같은 군사용 하드웨어에 대한 무기 개발 파트너십을 제공하려 한다.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는 미국 및 유럽의 수출업체가 부과하는 엄격한 전제 조건 없이 잠재 고객에게 첨단 방위 기술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홍콩 매체는 튀르키예의 이 같은 수출 전략은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했다가 자칫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받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아시아와 중동의 많은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최근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윙눈과 같은 값비싼 중국제 무인 항공기를 도입했다가 큰 낭패를 보자 결국 튀르키예로부터 드론을 구매했던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여실히 대변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는 20억 달러를 들여 튀르키예로부터 바이락타르 중장거리 드론 120대를 주문했는데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사용하면서 유명해졌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역시도 지난 7월에 튀르키예로부터 아킨치 전투 드론을 31억 달러치나 사들였을 뿐만 아니라 사우디 현지에서 이 드론을 제작하는 계약도 함께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홍콩 매체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동 국가에 뒤이어 튀르키예의 수출 유망 지역으로 손꼽히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점차 튀르키예제 방산무기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방산기업인 핀다드와 합작기업을 설립한 튀르키예의 방산기업인 FNSS만 하더라도 지난해 3월에 카플란 중형전차 프레임 10대를 인도했고, 같은 시기 또 다른 튀르키예의 방산기업인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 또한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파트너인 레오나르도와 함께 개발한 T-129 아타켈기 6대를 필리핀에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홍콩 매체는 튀르키예 방산기업들의 야심은 아쉽게도 여기에서 그치고 말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 방산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이 번번이 암초에 직면한 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 이는 먼저 튀르키예제 방산무기보다 더 월등한 품질과 가성비를 갖춘 한국제 방산무기가 아시아 시장을 석권하는 것을 넘어 튀르키예가 소속된 나토마저 제패하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 튀르키예제 방산무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의 면면을 자세히 보면 중국과 러시아제 무기 구입으로 인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여지책으로 튀르키예제 방산무기를 도입할 뿐 방위동맹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무기를 동남아시아에서 판매하려는 튀르키예의 노력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의 군사연구 수석연구원인 버나드루는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과 같이 유럽과 미국의 주요 공급국으로부터 국방무역에 대한 제재 또는 금지에 직면한 아시아 국가들만 관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는 올해 초 말레이시아에 15대의 경전투기를 공급하는 9억 2천만 달러 상당의 계약과 6척의 해상 초계함에 대한 필리핀과의 5억 7,400만 달러 계약을 놓쳤는데, 이 두 계약은 모두 한국의 경쟁자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아시아 국가들이 튀르키예제 방산무기 대신 한국제 방산무기를 더욱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정치적 요인과 품질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튀르키예보다 많은 정치적 이점을 누리고 있고, 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무기시장에서 한국에 분명한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제 방산무기는 세계 최고의 고품질 제품으로 오랫동안 명성을 누려왔던 만큼 막 신생기업으로 세계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튀르키예 방산기업들로서는 이를 상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방대학교 근동 남아시아 센터의 데이브 데스로시 교수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은 튀르키예보다 더 선호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튀르키예가 누리지 못하는 첨단 장비와 민간 장비의 품질 좋은 생산국으로 명성이 높다며, 한국은 자동차와 텔레비전 및 컴퓨터와 같은 것들에서 무기로 이어지는 일종의 후광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신규 진입자인 튀르키예의 방위산업은 지금까지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부터 대규모 주문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콩 매체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튀르키예 방위산업이 아시아 시장을 제패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을 뛰어넘는 월등한 기술력과 품질력을 갖춰야 하지만, 현재 튀르키예의 제조업 기반과 연구개발 수준이 한국보다 한참 못 미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튀르키예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튀르키예 방위산업의 일대 도약은 단지 허공의 메아리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홍콩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국가의 생존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방위산업을 눈부시게 발전시켜왔던 우리의 저력이 세계의 그 누구도 감히 근접조차 하지 못할 만큼 독보적인 위상을 과시하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